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벌써 5주차 수업이 되겠고요. 다음 주 하면 이제 종강이 되겠네요. 지금도 오늘도 역시 빈 강의실에서 저 혼자 강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댁에서 많이 라이브로 보고 계실 걸로 믿고 있고요. 또 잘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 엠라이브 밑에 댓글창에다가 좀 어떤 내용을 좀 공부했고 어떤 내용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잘 공부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라이브니까 이게 중간에 끊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가족분들과 같이 보다 보니까 좀 시끄러운 얘기가 들어가거나 또 뭐 택배가 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윗집에서 공사하거나. 자, 이런 경우들 또 핸드폰 전화 오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변 정리 좀 하시고 1시간씩 제가 한 50분에서 55분 정도씩 끊어가면서 3교시 진행할 테니까 그거 준비하셔가지고 주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댁에서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보니까 자녀분들이 옆에 같이 보고 계시거나 우리 이제 가족들 남편 부인 같이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시다가 재밌으면 같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녀분들은 엄마 아빠 공부 잘하나 감시 좀 잘하세요. 혹시 졸고 있지 않나 재밌게 수업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본서 기본서 준비하시고요. 오늘은 지적법 갈 거예요. 지적법. 자, 우리 지적법 들어갈 건데요. 지적법. 여기 이제 자, 5주차고요. 미리 또 말씀드리는데 밴드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밴드 가입 좀 해주세요.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만 글쓰기를 할 겁니다. 이제 우리 합격생분들이 글쓰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만 매일 아침 7시 10분에 지문 2개씩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꼭 가입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적법 갈 건데요. 기본서 준비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프린트 없어요. 다음 주까지 프린트 없고요. 자, 1월 달서부터 프린트, 보증 프린트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때 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프린트를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별도 프린트 없이 우리 기본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적 공부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암기하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자, 대장이 4개 있고 도면이 있다. 그리고 긴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한마디로 지적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 공부다. 자, 지적법이죠. 자, 지적 공부다.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앞에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쓰던 분필 안 갖고 와서 조금 얇네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삼각형 다시 복습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실체관계 있죠. 자, 실체관계를 나눠보면 사실관계 있고 권리관계 있고 그랬어요. 사실관계, 권리관계, 사실권리 있었죠. 자, 실제로 토지가 어떤 게 있다. 자, 토지에 표시가 있었죠.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 표시가 뭐냐? 그러면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 자, 거기다가 오늘은 경계와 좌표까지 합칠 거예요. 경계와 좌표까지 합칠 거예요. 그래서 지면, 경좌. 자, 지면, 경좌가 토지의 표시다.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권리 중에 가장 센 권리, 중요한 권리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죠.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소유권자 또는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소유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또 주소, 또 주민등록번호, 명주번 그랬죠. 주소와 등록번호가 있어요. 자,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에 예를 들어서 뭐 600번지가 있다. 자, 지목은 뭐 대였고 또는 전이었고 뭐 면적 지목이 아니라 이제 면적이죠. 면적. 자, 면적은 뭐 몇 제곱미터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거기다가 오늘 경계 좌표까지 합칠 겁니다.
소지 지면 경자. 소재 어느 동네에 몇 번째 뭐에 쓰는 땅이 얼마나 있는데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토지를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는 겁니다. 토지 모양. 그래서 이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 그다음에 경계가 꺾인 점들이 있죠? 요걸 경계점이라 그래요. 이 경계점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를 좌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자, 경계 좌표를 보면 자, 토지 모양을 알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가져다가 등기부. 자, 기억나세요? 등기부. 등기부는 어디 있어요? 등기소에 있죠? 관할 등기소에 있습니다. 여기다 갖다 써 놓는 거를 등기해놨다. 자, 등기부에 등기해놨다. 이 등기부는 등기소에 있다. 자, 등기부를 펼쳐보면 우리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곳이 있죠. 사실관계는 어디다 써요? 표제부에 쓰고요. 또 권리관계를 어디다 써요? 권리관계를 갑구와 을구에 쓴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주까지 전부 이 등기에다가 등기한 요 내용을 전부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에 이쪽. 지적법에 따른 공적인 장부가 있다. 자, 여기는 어디서 관리하냐? 지적소관청 그랬죠. 자,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 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써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요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 뭐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끝도 없어요. 요것만 가지고도 뭐 한 시간 떠들어야 되는데 필요 없고 지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시고요. 자, 참고로 요 위에 누구 있어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우리 김포시장 있다 그랬죠? 김포시장 위에 경기도지사. 도지사 있죠. 종로구청장 있죠? 종로구청장 위에 서울시장이 있죠? 시장, 도지사 합쳐서 시도지사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위에는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하세요. 지적법. 그다음에 등기법은 등기소유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법원. 이 법원이었어. 이쪽 법원이었고 이쪽은 행정부죠.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시도지사 위에 장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중에 제일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공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기재가 되는데, 자, 이쪽은 사실관계, 토지의 표시에 관한 문제를 주로 쓰기 때문에 토지 표시란을 주로 쓰고 있어요. 자, 이쪽은 권리는 이쪽에서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는 딱 소유권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소유권도 얘기하고 소유권 외 권리도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소유권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지적공부는 사실 권리 중에서도 표시 이쪽이 전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가 맨 첫 시간에 한 거 표시는 지적법 표지적, 표시는 지적법 표지적.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시는 표지적. 그다음에 권리는 그동안 뭐라 했어요? 권리는 권등기. 자,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 먼저 쳐서 예를 들어서 정환이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갑구의 소유권 등기하고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한테 알려주는 거를 통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통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통지받아서 이쪽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을 고쳐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야대장에 자, 예를 들어서 충북 영동군 어촌리에 있는 어촌리. 자, 거기 지적소관청은 영동군수입니다. 영동군수 위에는 뭐 충북도지사가 있겠죠. 그게 이제 장관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영동군수한테 영동에 있는 등기소에서 통지를 해줘요. 자, 이제 이 토지는 정환이 거다. 통지해주면 이 영동군수가 해당 토지의 대장,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다가 정환이 이름을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환이는 굳이 영동군에 안 가도 등기소에만 가면 등기소에서 알려줘서 소유자가 바뀌게 된다. 지적공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등기소에서 통지해준다.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는 뭐 하냐? 자, 토지의 토지 표시. 자, 표시가 바뀌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등등등 많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토지의 이동이라고 이제 이따 배울 겁니다.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표시를 바꾸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분할이란 말이에요. 분할. 예를 들어서 토지가 한 필지였는데 자, 두 필지로 쪼개진다. 이런 거 있죠? 자, 분할한다라고 하면 면적이 일단 달라지잖아요. 면적이 일단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건 토지의 표시 문제입니다. 표시는 표지적이에요. 표시는 표지적. 그래서 지적소관청, 영동군청에 가서 영동군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제 지적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 분할 신청을 해요. 분할 신청. 자, 분할 신청하게 되면 토지가 대장상 두 필지가 됩니다. 근데 등기부에는 그 토지가 아직도 한 필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동군수가 자, 등기소에다가 그쪽 등기 좀 하셔야 되겠는데? 라고 보내는 거.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요거를 등기 촉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 반대 방향 잘 보셔야 돼요.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소에서 소관청에다가 통지해주고, 자, 토지 표시가 바뀌면 자, 이쪽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촉탁해줍니다. 촉탁. 자, 촉탁은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해주세요. 우리가 등기소에 가면 신청. 관공서가 등기소에 얘기하면 촉탁. 그랬죠? 그래서 이 지적법에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촉탁해주는 경우는 토지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걸 말을 싹 바꿔서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데 소유권이 바뀌면 촉탁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소유권이 바뀌면 오히려 등기소에서 통지가 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소유권이 바뀌면 촉탁한다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용어의 문제잖아요. 토지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분할이나 합병 같은 경우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촉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촉탁을 받아서 여기 이제 등기소에서 뭐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하고 등기부에 기록해서 토지를 분필 등기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요. 자, 핵심 이거예요. 권리는 권등기. 자, 표시는 표지적.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통지가 오고요. 그다음에 토지 표시가 바뀌면 표시가 바뀌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양쪽 장부를 맞춰주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장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갖다 써 놓는 거를 등록한다. 그러면 우리 지적법에서 우리 세 가지를 집어야 된다. 지적법에서 세 가지 집는 게 자, 토지를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세 가지 집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자, 이쪽을 얘기하는 게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얘기 중에 자, 지적공부의 종류가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자, 이쪽에 자, 지적공부의 종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중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얘기했어요. 또 오늘 얘네들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자, 전부 다 이제 견본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적공부의 종류가 있다. 예, 다 암기할 거다. 요거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이제 실제 견본을 보셔야 되는데, 요게 여러분 이제 교재에 다 있어요. 자, 확인하고 갈게요. 제가 사실 여러분이 이제 뭔가 필기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싫어가지고, 우리 기본서에다가 이것저것 잘 실어놨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56페이지 보시면, 56. 자, 기본서 56페이지 펼쳐보시면 토지대장이 있어요. 자, 기본서 56페이지 토지대장. 자, 57페이지에 임야대장이 있고요. 그죠? 예. 자, 56페이지와 57페이지 보시면 우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견본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눈에 띄라고 이렇게 굵은 글씨를 해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우리 기본서 한번 볼까요? 우리 전자칠판이니까 이거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대장이 나와 있죠? 토지대장. 네, 토지대장에 보시면 이제 실제 견본을 조금 이제 각색을 한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토지대장에 여기 보시면 토지 소재가 있어요. 토지 소재에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써 있죠? 자, 집원은 600번지. 이 토지는 이제 1대 1200 비율로 줄여서 도면에 실어놨다는 뜻입니다. 8번 도면에 요 축적으로 줄여가지고 그림 그려 있으니까 그 지적도 8번을 찾아보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축적도 표시되어 있다. 이런 것도 가끔 지문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토지 표시가 뭐라 했어요?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이 있죠.
여기는 토지대장에는 경계좌표는 없어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까지 나오죠. 자, 지목이 첫 번째 지목인 전으로 돼 있고 면적이 1960제곱미터로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지목이 한번 바뀐 적이 있었다. 아마 뭐 답에서 전으로 바뀌었구나 뭐 이럴 겁니다. 지목 변경 사유가 예전에 있었다. 알려주고 있죠. 자, 이쪽에 보시면 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써놓고 있어요. 자, 현재 소유자가 오재미라는 사람이 소유자고요. 오재미의 성명 또는 명칭이 나와 있죠. 또 오재미 씨가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 주소가 나와 있고요. 또 오재미 씨의 주민등록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지어낸 거예요. 실제 아니에요. 그래서 지어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오재미 재밌잖아요. 재미없나요? 재밌으라고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 개별 공시지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록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거 이제 김포시장이 그 동네 지적 소관청이라고요. 그 위에 경기도지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행을 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게 좀 더 보기가 좋죠. 그래도 화면에서는. 교재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토지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 지, 면이 뭐예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안에는 사유란이 있어요. 저희 지목이 한번 바뀌었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분할했다 그러면 여기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분할, 뭐 합병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사유란에. 그리고 이제 소유자의 명주번 들어가죠. 소유자의 명주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장을 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토지 표시와 소유자. 자, 대장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1-1이면 이게 한 페이지짜리다 소리예요. 이게 이제 쓸 게 많으면 뒷페이지가 또 들어가잖아요. 뭐 2-1, 3-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도면번호 8번을 보시라. 자, 충분히 보셨죠? 충분히 보신 걸로 제가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형식을 달리 해가면서 두 번이나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답해 보세요. 자, 라이브로 잘 보고 계신 거 맞죠? 자, 여기 전에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보는 거랑 가려놓고 보는 거랑 달라요. 자, 딴 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있었을까? 여기. 자, 뭐 있었을까요? 소유자. 잘 보겠죠? 얘들아, 엄마 아빠 잘하나 봐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뭐 있었을까? 금방 봤잖아요. 아, 허를 찔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봐요. 다시. 보고 있죠, 지금? 됐어요. 자, 준비. 다시 막아요. 자, 여기 1대 1200. 이 뭐였죠? 1대 1200. 이거를 축척. 그래요. 축척. 여기는. 지번. 자, 여기는 토지 소재. 책 보지 말고. 여기는 맨 위에 고유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 자, 여기는 요게 이게 뭐예요? 지목이라 했죠?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지목이 전입니다. 자, 1960제곱미터를 뭐라 그러죠? 면적이라고 하죠. 자, 지목이 변경됐었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토지의 표시라고 했었어요. 토지 표시. 여기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등록번호. 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이렇게 있었죠. 자,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여기 장번호, 도면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보이시죠? 자, 어차피 기본서에 똑같이 있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가려놓고 요거 하나 사진 하나 찍으실래요? 딱 찍으셔가지고 요거를 혼자 핸드폰 보면서 여기 뭐 있었지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상으로는 1월달, 2월달에 프린트 자료를 드릴 때 우리 교재 이제 도해 같은 게 있잖아요. 단원마다 이게 그 단원을 쫙 그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빵꾸를 뚫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댁에서 혼자 보면서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가려놓고 봐야 이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지가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체계를 잡으면 그때서부터는 굉장히 공부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대장에 뭐 있는지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그 동네의 지적도가 보이시죠? 자, 지적도가 지금 8번 지적도네요. 그죠? 자, 이 8번 지적도 여기 있고요. 만약에 이 동네 왼쪽 동네, 아래쪽 동네 알고 싶다 그러면 7번 도면, 13번 도면 찾아보시라라고 찾아보라고 만든 거. 요거를
자, 요거를 찾아보라고 만든 요거를 색인도랍니다. 색인. 찾는다. 색인한다 그랬잖아요. 네, 찾는다. 뭐 견출지 뽑아놓고 찾듯이 이렇게 찾는 겁니다. 8번 도면이고 밑으로 보려면 13번 도면 찾아보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색인도입니다. 색인도. 자, 저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쳐서 뭐 일남도라든가 부호도라든가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돼. 색인도. 찾아본다. 색인도. 자, 지적도가 있고요. 지적도의 소재. 자,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이 소재잖아요. 그다음에 600, 599, 610, 609 요것들이 지번입니다. 지적도에는 소재와 지번, 그리고 유, 공, 도, 답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목입니다. 지적도에도 지목들이 써 있는데 전부 다 한 글자씩 써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유는 뭘까? 유는 유지라고 하죠. 유원지랑 헷갈릴 수 있는데요. 유는 유지입니다. 유원지는 원이라고 쓰기 때문에 유 써 있으면 유지입니다. 공 써 있으면 공원이에요. 공원은 공이고요. 공장용지라는 게 있는데 그건 장으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도 암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천천히. 그래서 지적도에는 소재, 지번, 지목이 있고요. 자, 잘 봐도 면적이 직접 써 있지는 않습니다. 면적을 직접 지적도에 등록해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대신에 지적도가 있는 이유는요. 요 선 있잖아요. 요 선이 뭐다? 요 선이 경계입니다. 경계가 들어와 있는 경계를 그려놓은 게 지적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계점이 꺾인 점들이 점 이렇게 좋네 이렇게 반짝하네. 요 점을 경계점이라고 그래요. 이 경계점의 위치가 있잖아요. 이 점의 위치 요거를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숫자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동네가 개발이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쉽게 말하면 땅값이 좀 비싼데 개발된 지역, 그런 지역에만 도입이 돼요. 그러면 좌표 등록부만 도입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지적도도 좀 바꿔요. 바꿔서 이 동네 지적도 해놓고 옆에다가 좌표라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동네는 좌표 등록부가 준비가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자 22m 82cm, 자 5.00 그럼 5m 이런 식으로 거리가 등록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자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그런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개발된 지역의 지적도에는 이런 거리가 들어있다는 거, 요거 비교하셔야 돼요.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적도에 있는데 모든 지역도에 다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지역 지적도에만 들어있다라는 거. 그럼 이 동네는 따로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그게 더 정밀하기 때문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오른쪽 아래 표시를 해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아래.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여드려야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X, Y 써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씩 점 하나에 자, 하나의 점 1번 점, 2번 점, 3, 4, 5, 6번 점 이렇게 점마다 숫자 2개씩 넣었다라고 해서 2차원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숫자가 3개씩 들어간다 그러면 3차원이라고 하겠죠. 우리 지적법은 현재 이제 2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면으로 점 하나의 위치를 숫자 2개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좌표예요, 좌표. 이 좌표를 등록하려면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의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부호 및 부호도 이렇게 얘기해요. 부호 및 부호도.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 다 정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확인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이 좌표를 등록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 예를 들어 소재와 지번이 있고 부호 및 부호도가 있고 말 그대로 좌표가 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들으면서 다 외우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있네라고 가볍게 일단 들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암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까지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가 나오는데 등기부는 이제 일단 생략을 할게요. 자, 그 지난주까지 배웠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지적법의 기본 이제 이론이 시작됩니다. 지적 공부 모양을 조금 보셨으니까 자, 관련된 이론은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할 겁니다. 앞에 보세요. 이 교재 다 있는 겁니다. 지적 3요소가 뭐랬어요? 3요소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3요소예요. 자, 토지를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다가 딱 써놓는다라는 거죠. 3요소. 이게 지적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자, 장관 정도는 돼야 우리 토지 전부 다 등록한다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게 국가는 그랬어요. 국가는 모든 토지 이렇게 했는데 국가는이라고 법에 써놓으니까 아무도 총대를 안 매. 그래서 자, 관련 주무장관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해. 그래서 법을 정확하게 당신이 하는 거야라고 딱 올려놨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한 필지 따로따로 한 필지 자, 한 필지 필지별로 한 필지 필지라는 게 이제 토지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자, 다 외웠죠? 소, 지, 면, 경자, 토지 표시라고 했어요. 이 토지 표시를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목은 그 용도를 조사하게 돼 있고요. 자, 면적이나 경계 좌표는 측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 측량을 해서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면적이라든가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책임을 부여한 겁니다. 법에서. 장관, 당신이 우리 토지,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되는 거 전부 다 조사하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장관한테 법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장관이 자기가 할까 밑에 시킬까? 자, 밑에 시키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적부 공부하실 때 대부분의 업무는 다 소관청 생각하시면 돼요. 소관청. 가끔 시도지사 올라가.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센 거 나왔을 때 장관이 나온다. 요 정도 3단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 뭐 특강 어쩌고 막 나오는 건 저하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건 공법 시간에 하시고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요 3단계 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모든 토지 제일 크게 가면 장관이고 세부적으로 지적공부 관리하면 지적소관청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요거 가장 기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지적법의 주요 이념이 대충 있는데요. 뭐 그냥 이름만 대충 한번 보세요. 국가가 정해라. 지적은 국가가 정해라. 국정주의라고 하고요. 형식적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간 게 아니라 자료, 책, 뭐 교재, 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가요. 형식적으로 장부에 썼냐? 이거 썼냐 안 썼냐?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장부에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개합니다. 장부에 써놨으면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지적 공부는 다 공개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걸 심사를 할 때 장부에 쓸 때 그래도 장부에 쓸 때 대충 쓰지 말고 가서 조사하고 써라 이거. 조사하고 써라. 제대로 조사 측량을 해서 장부에 옮겨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옮겨 쓰지 않으면 옮겨 써놓지 장부에 써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가운데 담장을 쌓았다고 해서 두 필지가 된 게 아니다. 장부에 형식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형식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는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조금 부딪혀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해서 지목이 바뀌거나 담장 쌓았다고 해서 분할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장부에 갖다 옮겨 써야 돼. 장부상 정리가 돼야, 형식적 정리가 돼야 분할도 됐다, 지목도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하려면 가서 조사를 해봐야 돼. 실제 그러냐? 실제 분할했어? 실제 용도 딴 걸 쓰고 있어? 라고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를 귀찮겠지. 내가 뭐, 귀찮아. 뭐 그런 거 해. 그러면 이거 신청을 안 해요. 신청 안 하면 국가가 나서서 가장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직권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가 현실에 맞도록 장부에 관리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5가지의 주요 이념을 가지고 지적공부가 운영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뭐 10회 이전에 이런 것이 출제가 됐는데 최근 출제 경향은 아닙니다. 최근 출제 경향은 이제 법 조문 위주로 나오는데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면 나중에 모르는 게 나와도 찍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름만 한번 본 겁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요건 중요합니다. 요거. 자, 제도의 유형 중에 요 2가지는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해지적과 수치적이 있다. 자, 도해지적과 수치적이 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있었고 수학 시간이 있었죠. 자,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자, 미술 시간, 수학 시간. 네, 어디가 좋았어요?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어디가 좋았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요. 설마 수학 시간이 좋았을 리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네. 자, 우리는 아무래도 토지를 그려놓는 게 미술 시간이
토지의 모양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이해하기 좋아요. 이해하기 좋은 거는 도해 지역이야. 그죠? 그러나 자, 수치로 놔두면 그 숫자를 가지고 땅 모양이 딱 생각나진 않지만 정밀도 높겠지. 정밀도. 자, 그러면 정밀도가 높으면 쌀까 비쌀까? 비싸겠지. 자, 이거는 정밀도가 낮아요. 그림을 암만 정확하게 그려도 정밀하게 완전 정밀하게 못 그려. 그러니까 정밀도가 낮으니까 비용도 좀 쌉니다. 자, 요거를 서로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요거는 우리 기본서. 자, 교재 좀 보실게요. 이제 교재. 자, 우리 기본서 자 찾아볼게요. 자, 우리 기본서 20페이지 맞으세요. 20페이지. 자, 기본서 20페이지 맞으세요. 자,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자, 20페이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페이지 보이세요? 20페이지. 여기 확인하시고요. 네, 여기 자, 도해 지적과 수치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거를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문장으로 막 써 있는데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도해 지적은 자, 이해하기가 좋죠? 좋아요.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 쓰세요. 네, 20페이지에다. 또 자, 정밀도. 자, 정밀도를 따질 때는 정밀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러나 자, 비용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비용으로 따지면 정밀도가 낮으니까 좀 저렴하겠죠. 그다음에 수치적은 거꾸로 하면 되겠죠. 거꾸로. 자,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는 좀 안 된다. 그러나 수치로 가기 때문에 자, 정밀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정밀도가 높으면 비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당연히 비싸겠죠. 뭐 외울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얘네들을 문장으로 좀 이렇게 책에 그럴듯하게 쓰다 보니까 길게 썼으니까 여러분이 요거 핵심만 딱 정리하시고 읽어보시면 좀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좀만 더. 비용이 싸. 자, 비용이 싸면 이건 전국적으로. 자, 전국적으로 지적도나 아니면 임야도나 자, 둘 중에 하나 두 개 돼 있어요. 도면을 두 개 있어요. 도면. 근데 이건 비용이 비싸잖아요. 자, 비싸니까 자, 이거는 일부 지역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은 도시 개발이 된 지역에만 두는 거죠. 도시 개발이 된 지역에는 특별히 아까 보셨던 경계점에 자, 좌표를 따로 등록해 놓는 장부가 있었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이 일부 지역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에 둔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일부 지역에만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지역법 전반을 이해할 때 자,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제가 맨날 얘기할 거예요.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자, 미술 시간은 정밀도는 낮고 비용이 싸고 전국적으로 도면이 다 있다. 그다음에 수학 시간은 좀 비싸긴 한데 그래서 일부 지역에만 두고 있는데 그 동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에는 이렇게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일부 지역이다. 땅값이 비싼 지역이다. 개발된 지역이다. 그 동네는 자, 도면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도면이 있어요. 있는데 자, 그 동네는 아무래도 지적도가 있을까? 임야도가 있을까? 지적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도 지적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일반 지역 지적도와 개발이 된 지역 지적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임야도에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좌표 등록부는 아무래도 땅값이 비싼 데니까 임야도 지역일 수는 없어요. 지적도 지역인데 지적도 지역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 지역과 비싼 지역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계속 맨 뒤에까지도 연결이 돼요. 지적법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위치 파악을 해봤고요. 자, 저 도해지역 수지역 요거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그 밑에 뭐 2차원, 3차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2차원이고요. 평면으로 간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 소극적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극적이라고 그랬죠. 개인한테 신청하세요. 안 해? 그럼 우리가 한다라고 강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다음에 뭐 여기 뭐 세지적, 법지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에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출제가 잘 안 돼요. 요즘은 다 법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략 우리나라는 법지적 정도다. 점점 이제 발전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법지적 정도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지적, 그죠? 도회지적, 수지적 전국 일부에 다 쓰고 있다 그랬죠. 2차원 지적과 적극적 그리고 법지적 이렇게 우리 지적 제도를 대략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자 우리 용어 정의 보이시죠? 자, 지적 공부. 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지적 공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을 하실 거라 생각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끌어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요, 1년짜리 시험이잖아요. 1년짜리 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몰아치기를 할 것도 있지. 이제 몰아치기를 하면 이게 오래 안 남아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좀 차곡차곡 가면 이게 오래 남아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역량을 발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벼락치기로 된 거는요, 벼락치기로 까먹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차근차근 꾸준히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꾸준히 1년을 따라하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1년짜리 시험이니까. 그거를 좀 믿고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 주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 긴 시간 동안 1년 동안 계속 또 듣고 제 목소리가 지겨울 때까지 들을 거예요. 지적 공부의 종류는요. 그렇게 외워지는 거지 여러분이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암기시켜 드릴게요. 자,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있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어디가 더 비싸겠어? 토지대장이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게 둘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때가 있어. 이게 공유지요. 공유지. 공유하는 토지가 있으면요. 거기에 사람이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어. 너 2분의 1, 나 2분의 1 이러잖아요. 반반씩. 그러면 지분이 있단 말이야. 지분. 지분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연속해서 써야 돼. 연명. 공유지가 있다. 각자 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따로 써주는 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러면 토지대장 어떡하냐? 토지대장에는 누구 왜 일명 이러고 끝나. 누구 왜 일명. 왜 일명이 안 나와. 그 왜 일명도 따로 이름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됐죠? 요걸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예전에는 공유지 연명부 가로 열고 대지권 이렇게 된 장부가 있었는데 아예 이름을 바꿔가지고 대지권 등록부라고 바꿔줬어요. 예전에는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이랬단 말이야. 이게 똑같은 거지. 똑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대지권이라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가 대지에 대해 가진 권리는 각자 분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지에 대한 권리를 따로 정리한 거를 대지권 등록부라고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는 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지 마세요. 안 되겠다. 쓰지 마세요. 네. 안 쓰는 게 좋아. 깨끗하게 합시다. 깨끗하게. 뒤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대장 있고요. 자, 지적도, 임야도, 도면 있죠? 요거를 숫자로 바꾼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다 컴퓨터로 정보 처리를 했단 말이죠. 정보 처리된 것도 다 포함해서 지적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의 종류를 여러 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드릴 테니까 수업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지적소관청. 자, 이거 다 아시죠?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외우세요. 물론 세종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도 포함되고 또 뭐 시장도 또 많잖아요. 큰 시장은 지금 뭐 포함한다 제외한다 돼 있는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다? 지적소관청이다. 자, 영동군의 지적소관청은 영동군수. 그죠? 여기 종로구의 지적소관청은 종로구청장. 그죠? 저희 김포시의 지적소관청은 김포시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누구 있다 그랬어요? 김포시장 위에 경기도지사가 있고 종로구청장 위에 서울시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소관청 위에 누가 있다? 시도지사가 있다. 시도지사. 그 위에는 장관이 있다. 3단계라고 했죠. 자, 저하고는 지적공부 관리는 지적소관청이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다음 필지. 자, 한 필지. 자, 한 필지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나오는데 요 양입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한 10년 넘었어요. 12년째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서 빠졌다고 봅니다. 뭐 우겨서 집어넣으면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양입지는 최근에 출제가 안 되는 게 거의 확고하다라고 거의 묵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입지는 진짜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자, 소지, 지면, 경좌. 기억나시죠? 자, 지적법에서는 경계좌표가 추가됐어요. 등기법 할 때는 소지, 지면까지만 했잖아요. 지적법에서는 경계좌표까지 추가합니다. 자, 이런 토지 표시를, 자, 바로 소지, 지면, 경자를 새로 정하기도 하죠. 왜? 땅이 매립돼서, 땅이 새로 생겼어. 바다를 메꿨다니까. 바다 메꾸면 땅 새로 생기잖아요. 새로 생긴 땅 장부 만들어야지. 그게 신규 등록이에요. 새로 정하는 거예요. 신규로. 근데 이게 있는 거를 고쳐, 변경할 수도 있죠. 또 이게 없어져. 토지가 바다가 돼버려가지고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말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 정하거나, 자,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다 합쳐서 하나의 법률 용어로 만든 게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게요, 땅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이 움직일 리가 없지. 땅은 부동산인데 왜 움직여?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건 땅이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다르게 변한다. 다르게 변한다. 변경한다. 예전에는 변경 말소만 얘기하다가 야, 이것도 추가시켜줘. 그래서 이것도 추가시켰어요. 예전 토지 이동은 변말만 얘기했는데 요즘은 새 변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말이 아니라 새 변말.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합쳐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사기치려고 여기다가 살짝 소유자를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를 토지 이동이란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소유자 들어가면 안 돼. 토지 표시만 얘기합니다. 토지 표시, 소지, 지면, 경자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동을요, 토지의 이용이라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토지동, 토지용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토지가 변하는 거, 토지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뭘 쓰냐, 이용하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법에서는 이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이 나오는 게 한 군데 있는데 거기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부분 토지의 이동, 요걸로 갑니다. 모르겠으면 이동, 토지 이동, 지적법은 토지의 이동입니다. 이동. 자, 됐고요. 자, 이런 이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축척 변경이나 지적 측량은 이제 뒤쪽 가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자, 좀 전에 보셨던 자, 맨 첫 번째 멘트가 이거였죠. 자,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뭐에 대해서? 자, 장관 정도 되면 모든 토지 얘기하겠죠?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하나 자르면 뭐가 돼요? 자, 한 필지가 되겠죠? 필지별로 소, 지, 면, 경자. 자, 소지, 지면, 경자를 조사도 하고 측량합니다. 보통 지목은 용도를 조사하고요. 지목은 용도를 조사하고요. 자,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측량을 합니다. 면적, 경계, 좌표는 보통 측량합니다. 그래서 보통 조사, 측량을 해요. 소재는 보통 행정구역으로 정해지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어차피 행정구역으로 정해지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착착 정리가 돼. 문제는 이제 지번 좀 할 겁니다. 지번을 어떻게 붙일 건지.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북서쪽에서 부여한다. 본번, 부번이다. 좀 더 할 거예요. 지번은 이렇게 정해지고요. 지목은 토지의 용도기 때문에 용도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적 측량이에요. 측량. 이런 걸 통해서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해놨으면 이 지적 공부를 우리한테 공개하죠. 공시합니다. 공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려고 만든 게 지적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지적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법이랑 통합되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지적 파트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뭐 엊그제 또 난리가 났던데 좀 뭐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받기네 뭐 어쩌네 뭐 해서 아직은 법안 발의 상태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마 적극적으로 좀 이게 온 국민의 고시잖아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가 아주 저는 되게 바람직한 게 뭐냐면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출제자들이요, 그 출제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문제를 계속 철저히 검증한다고요. 근데 굉장히 문제 잘 내고 있어요, 요즘에. 적정한 인원을 잘 뽑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출제에 더 성의를 가지고 출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상대평가합시다 버리면 출제하는데 성의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한 문제를 내도 그냥 얼렁뚱땅 뭐 넘어가고, 그 좀 문제가 잘못됐더라도 뭐 복정자 어쩌고 하고 나서 몇 명 딱 끊어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 출제 좀 성의가 더 없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제대로 바꾸려고 뭐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직 전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어찌됐건 뭐 지금 제도는 굉장히 성의 있게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흐름이나 움직임이 계속되면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반대 의사 표시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뭐 청원이라든가 다른 방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없으니까 좀 진행되는 걸 봐가지고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좀 회사 차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거니까. 괜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쪽에 몰입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지적법 공부할 겁니다. 자, 지적법에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죠. 근데 자 구체적으로 이 토지에 등록된 게 변한다 그랬죠. 자, 변하는 걸 토지의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토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이동. 자, 토지의 이동입니다. 이 토지 이동.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이 달라지거나 지목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 분할할 거야, 합병할 거야, 자, 이런 것들. 요거를 소관청에 신청하면 결정은 소관청이 합니다. 결정은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와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결정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등록할 책임이 있긴 하지만 개별적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막 결정하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결정해요.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대. 자, 소유자가 신청 안 하는데 그럴 때는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직권을 해라. 누가? 소관청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요 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등록합시다. 이거는 누가? 장관. 네가 해라. 라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별적 결정은 누가 하냐? 그거는 소관청이 좀 하시지. 그래서 소관청한테 줬어요. 근데 소관청도 막 하냐? 그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해줘라. 근데 만약에 신청을 안 해? 그럼 필요하면 네가 직권을 해라.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 시도지사는 안 나왔어 지금. 시도지사. 전국이니까 장관, 개별 결정은 소관청. 요거 외울 수 있죠? 전국 장관, 개별 결정은 소관청. 그러면 소관청이 신청을 받아서 해줄까 말까 결정하는 거,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별로 없어요. 뭐가 나오냐? 다만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 다만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신청 없는데 직권을 하라 그랬더니 소관청이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소관청은요. 직권으로 하려면요. 계획을 세워야 돼. 자, 그 계획이 이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에요. 자, 이거를 동자를 용자로 바꿔가지고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그럼 틀립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요 계획 이름을 물어보는 게 한 몇 회째 났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소관청이 토지 이동 이것도 용자로 바꾸면 안 돼요.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신청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직권을 하겠지. 직권으로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을 하려면 계획이 필요하다. 그 계획 이름이 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거예요. 다시 자 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지적소관청이 수립하니까 시, 군, 구별로 수립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우리 구 전부 다 계획 수립하셔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 공무원들이 우리 이거 다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힘들어? 힘들면 조그맣게 읍면동별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시 소관청이니까 시군구별로 해라.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럼 조금씩 해. 그러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하겠죠. 조사하면 조사부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조사하면 조사부. 이 조사부를 들고 들어와서 사무실에 들어오면 이제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 쓸 때 마지막 최종 정리한 자료를 결의서라고 얘기해요. 이 결의서에다가 첨부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마지막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지적 공부 정리. 이 결의서를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여러분 당장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핵심 뼈대만 잡아드리면 이렇게 돼요. 핵심 뼈대만 잡아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맨 처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측량해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 개별적으로 결정은 누가요? 지적 소관청이 개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 장부에 결정해서 등록해야 됐잖아요. 결정을 하는데 이거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직권으로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계획의 이름이 뭐라 했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요거를 시, 군, 구별로 수립한다. 이 원칙이에요.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수립한다. 그죠? 계획 세우면 계획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사하면 조사부 조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의서가 나옵니다. 이 결의서가 나와야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자, 요 정도는 머릿속에 딱 잡혀야 돼요. 장관 있고 소관청 있다. 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신청받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직권을 할 수 있다. 직권을 하려면 계획이 필요하다. 이 계획은 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이거 가지고 쭉 조사해서 결의서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요 정도는 머릿속에 틀이 잡혀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장관, 소관청 이거 알아야 돼요. 장관이 원래 모든 토지에서 책임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장관이 등록해야 되는데 개별 결정은 소관청이 한다. 소관청이 그냥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직권하려면 계획대로 해야 된다. 그죠? 그죠? 계획은 소관청이 수립하니까 시군구다. 시군구.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하고 조사부 조서. 그죠? 그러면 결의서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조금 정리한다. 그래서 조금만 욕심내자면 요 결의서 이름 외우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여기까지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지적 공부 모양 보여드렸고, 자, 요 흐름 있잖아요. 장관, 소관청의 흐름. 용어 정리,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요 정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 자, 요거 가지고. 자, 요것 좀 한번 볼까요? 자, 메타인지 학습 체크. 우리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의 관리 토지예요. 당연히 모든 토지에서 하나하나 필지별로 소지, 지면, 경자. 기억나시죠? 자, 조사 측량해서 장부에 등록한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이게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은 지적 소관청이 한다. 그렇죠?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자, 그럼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직권으로 하려면 계획이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까지. 자, 우리 첫 시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55분이니까요. 자, 10분 쉬고 정확하게 할게요. 한 11시 5분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11시 5분서부터 할 테니까 늦지 않게 와주세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